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많으시죠? 또 일부에서 종목 놓치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그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구석 챔피언님 아싸리라고 인사 나눠주셨고 맥가이버 정수쌤 으라차차 가자라고 함께 응원도 남겨주셨습니다. 벙벙님과 바놀님 100%님 마그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2부도 참석해주고 계시네요. 자, 1부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2부에 나도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어디까지 보세요? 배터리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배터리가 끝날 때까지?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이런 게 지금 코스닥 상위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들 시세가 거의 코스닥의 시세를 주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코스닥의 시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배터리의 쏠림이 언제 끝날 거냐 이걸 좀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질문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배터리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배터리는? 저는 그런 걸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걸 예상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정 물량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물량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산업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다른 산업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주도 산업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반드시 필요한, 미국의 성장에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전 주도 산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쪽은 지금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자율주행이라는 이 생태계,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쪽을 계속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물량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 거고 대신 중간에 좀 스킬이 필요하겠죠.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또 순환이라는 것도 할 거고 키노피라는 것도 할 거니까 좀 일정 수준이 목표치 좀 도달되면 좀 회수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같은 돈으로 수량 더 늘리는 이런 방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거는 전 좀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냥 좋은 기업 싸게 사고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리고 현금 관리에 대한 조율 기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2차 전지가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배터리의 강세, 배터리에 대한 흐름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을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꼽아주셨잖아요. 사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의 또 힘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지금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2차 전지가 죽으면 바이오가 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저의 할게요. 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영화 명량 보셨어요? 명량? 네네네. 그 명량을 보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공격을 하기도 전에 같은 이 조선 수군들은 뒤로 물러나잖아요.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있잖아요. 율둘목에 가지기 전까지. 왜냐하면 적군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축받은 거죠. 수에 압도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을 계속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왜군들이 오는데 안 지고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밑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장수들이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생기죠. 됐죠. 네. 이게 열세 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기적이 점점 보이는 거죠. 이순신 저 장군님이라면 사람을 믿고, 해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네네. 여태까지 이순신 장군님이 45전 45승을 했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배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싸웠을 때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굳건한 거예요. 시장 계속 괴롭히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딱 버티니까 눈치 봤었던 주식군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금리 인상 공포. 요새 금리 인상 공포는 외군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공포가 너무 컸던 거예요. 러시아 전쟁도 해결도 안 됐고. 그리고 금리 6%까지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순신 장군님의 그 장군이라 보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2500까지 가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배터리만 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 요게 2130에서 사실상 2500을 다 이끌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 급락하고 나서부터 2500에서 2180까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올라갔을 때는 이순신 장군님만 버티지 않았어요. 배터리에 의해서 2200에서 2500으로 올라갔던 시장이 아니에요. 작년도 9월 달에 다른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도 있었지만 전라자수형도 있었고 이혁기도 있었고 저기 이제 전라자수형 있으면 이제 그쪽 반대편도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쪽 왼쪽 네. 팔과 오른쪽 팔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의 참여도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배터리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체력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작년도 9월 달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외군의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도는 금리 6%라는 5%라는 공포를 계속 들면서 왔었는데 SV 사태나 이번에 그 CS 사태로 인해서 금리를 더 인상하기 어려운 금리 정점에 대한 부분이 돈으로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럼 외군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공격하는 게. 근데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라는 지원군이 생겼고 금융주들도 바텀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안 지는 거죠. 체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2,500대는 적극적으로 현금도 관리하고 수익 병행도 하라는 의견을 좀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내내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매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삼성전자 답답하면 반도체 장비 원리가 IPS나 네. 테스나 이런 것도 사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팔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최악이었을 때 2,300대 더 받은 현금만 좀 남겨놓고 그리고 바이오도 고민되면 그냥 셀트리온 그룹하고 삼발 사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달라진 거의 가장 큰 변화가 외군의 장수가 죽은 거예요. 외군의 장수. 여기서 외군의 장수는 금리 인상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금 네. 사라진 거예요. 이제 6% 얘기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달라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제일 좋은 기업으로 쌓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저점은 모르니까 흔들렸을 때 투입할 현금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이 강하든 코스피가 강하든 이건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 배터리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요번에 조정 났을 때 배터리 뭐 샀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너 소부장 샀냐 장비 샀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번에 FMC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배터리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반도체 장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셀트 이걸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해야 된다. 투자가들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충분히 진짜 이해가, 중요한 거 해야 네. 돼요. 쓸데없는 거 이렇게 쳐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고 해요.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돼. 지금 중요한 거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라도 해볼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장군님이 또 잘 끌어주는 한 우리는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무기 가지고 계신가요? 내 무기가 이 시장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인지 내 계좌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무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진단을 통해서 그에 대한 힌트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이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키코모리님께서도 장군님을 따르라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정수 장군님의 진단을 통해서 수익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유튜브에서 타이거한님께서 태경케미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9,150원,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네요. 여름이 오면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최근에도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9,000원대에서 지금 14,000원까지 올해 들어서 꾸준히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 나와서요. 14,1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 19,150원 매수가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슈가 동반되는 거죠. 자회사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재료로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주식이 얼마 정도 거래량이 좀 붙었는지를 보니까 한 12억 정도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한 10억 내외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사실상 한 100억대 정도의 자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식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기업이라 좀 보는데 중요한 가격대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 6월 달에서 이제 7월 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3,000원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무너졌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지지를 오랜 기간 동안 받다가 그게 무너지면 그게 저항으로 바뀌어요.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하다가 그게 네, 툭 네. 무너지면. 네. 그 10,000원을 계속 지지를 받다가 10,000원이 툭 하고 무너지면 그 10,0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죠. 손익이 바뀌는 자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10,000원이 계속 저항을 했었는데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오다가 돌파가 되면 이건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손해를 봤던 사람이 수익으로 바뀌는 거고 수익이 났던 사람이 손해를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민감해요. 그래서 민감한 자리가 이 주식은 13,000원으로 보입니다. 13,000원 자리가 이 주식의 손익을 좀 바꿨던 자리.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한 몇 번 정도 시도를 했잖아요. 이게 1월 달하고 2월 달에 시도를 했는데 요때는 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내가 13,000원 돌파해도 되나 안 된다 다시 이렇게 대밀리고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되짚으면 이전에는 이제 강력한 지지자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딪히니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돌파해도 되나 안 된다 해서 다시 빠꾸 먹은 거예요. 첫 번째 도전 실패. 두 번째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니까 13,000원 도전해도 되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죠. 다시 실패.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시도하러 갑니다. 세 번째 시도하러 가는데, 그죠? 세 번째 시도하니까 돌파. 그러면 이제 13,0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태경 케미칼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지지 자리가 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등락가 정도 있었는데 보면은 계속 13,000원짜리를 방어를 해준 걸 봤었을 때, 이 주식은 작년도 6월달 이후로 가장 큰 고비인 13,000원짜리를 넘어갔다. 이건 축하할 일이다. 네. 수고했다. 3번의 시도만에 성공했구나. 그러면 이제 너를 13,000원 지지로 너를 기준으로 세워주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3,000원이 추세 전환 기준으로 전 봅니다. 그래서 13,000원이 출발 자리를 좀 보고 있고, 상단으로 얼마 정도를 볼 것이냐를 보니까 이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를 보니까 15,000원, 500원대하고 한 16,000원 정도가 보여요. 그럼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13,000원이 홀딩 기준, 보유 기준이 되는 거고, 위쪽 상단은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1차 목표치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13,000원이 주가의 방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이 가격을 돌파해 주면서 일단 현재는 가격이 계속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13,000원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이상 16,000원 그 구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오셨어요.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또 매수 문의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저도 있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셔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웰빙돼지님, 무쏘님도 오셨네요. 한혜경님 역시 2부에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상님께서도 또 매수 문의 남겨주셨는데 종목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봄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우리 권혁재님께서 LNF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셨고요. LNF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5천 원이고 비중 25% 가지고 계세요. 작년 4월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또 가지고 계셨어요. LNF가 또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워낙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고점에서 팔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LNF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 유지해 가도 괜찮을까요? 보유할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앞서서 고민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데요. 첫 번째, 보유를 한다는 게 네. 얼마에 매수해서 보유하느냐는 다른 거죠. 내가 그쵸. 이 주식이 악재가 나왔었을 때 샀었다면 한 17만 원, 18만 원대 샀었을 거고 그때 보유하는 지금의 상황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었을 때 보유한 상황과 최근에 23만 5천 원대 보유한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따라서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치를 얼마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겠느냐. 이 LNF라는 이 기업이 지금 시세가 상당히 많이 터졌었잖아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근데 이 기간 동안 시장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터리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LNF가 가지고 있는 이 양극재. 이 값어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는데, 양적으로 성장하느냐, 규모로 성장하느냐, 또는 질적으로 성장하느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더 좋은 거고. LNF는 양적으로도 성장한 거고 질적으로도 성장한 기업이에요. 최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2021년도에 9,700억에 한 400억 정도 벌었던 기업인데 이때 영업이익률이 한 4%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한 6조 6천억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100억 정도 컨센 잡혀져 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한 6%. 양과 질이 동시에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도 좋은데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LNF는 양극재 업체거든요.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거예요. 배터리에 3번 충전하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양극할 물질에 관련된 걸 어떤 형태를 구성을 하느냐. NCM을 이용을 하느냐, NCMA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배터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전기차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테슬라. 테슬라죠. LNF는 테슬라에 납품을 할 때 다이렉트 여태까지 못했어요. 양극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꼈어요. LG?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했어요. 네. 중간에 마진이 중간 한 기업에 하나 더 있으니까 마진이 높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중간 유통이 단계가 하나 더 있으면. 그죠? 그래서 NCM은 그렇게 갔는데 NCMA는 테슬라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유통 마진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요소일까요? 다운시켜야 되는 요소일까요? 줘야죠. 줘야 되는 요소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이 저는 거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세가. 그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다만 이 주식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주식을 얼마에 사느냐도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거품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한 17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기다렸다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한 25만 원 선 정도에서 27만 원 선 정도의 가두리 정도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2021년도 11월 달부터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3만 5천 원 선 정도 되면 1년 동안의 평균 가격 상단에서 사신 거예요. 어차피 좋아지는 흐름이라면 네. 작년 2021년도 11월 달부터 이미 박스권을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이미 박스권을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정도보다 아래에 사야 내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고 선택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21만 원대 이하에서 샀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여기 위에서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가의 입장으로서. 평균치보다 내가 아래에 있어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23만 5천 원 선 정도 되면 약간 상단 위치에서 좀 샀었기 때문에 가격대적으로는 약간 좀 더 일찍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먼저 요거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만약에 신규로 공략을 한다면 저는 20만 원 깨지면서 19만 원 왔었을 때는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보게 되면 여기 매물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수렴 형태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으로 대응을 한다면 만약 22만 원짜리가 만약 무너진다. 네. 그러면 25%선 정도 되면 저는 일부 절반 정도는 좀 회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해드리겠고 22만 원 방어가 된다면 이제 직전 고점이 한 27만 원 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3분의 1선 정도는 좀 회수를 하셔라.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좀 박스 대응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LNF 이 기업에 대해서는 또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현재의 상승이 거품이 아니라 탄탄하게 채워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LNF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불안했던 우리 보유자, 투자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대응을 또 빠르게 해야 되는 가격 라인은 또 정해둬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을 기준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LNF 들어가고 싶다라는 댓글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또 그 타이밍 또 저희가 잘 체크를 하면서 또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LN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최희성 님이 남겨주신 LB세미콘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시고요.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의 종가가 7,370원이란 말이죠. 1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1년 넘게 좀 이 하락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걸까요? 지금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LB세미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산업이 밝아야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지금은 별로거든요. 오히려 전공정이 더 낫거든요. 같은 상황이라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돼서 전략이 약간 달라요. 삼성전자는 적자 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좀 움츠리는 입장이거든. 좀 속도를 좀 줄이고 네. 최대한 감축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뭐 있어 그냥 고지 이런 스타일인 거고. 맞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 엮여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삼성 편에 붙어야 되겠죠. 삼성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니까. 하이닉스도 그럴 거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머니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쪽에서 그 반도체 이 독소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약간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뭐 제한된 수준에서 중국 쪽에 공급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다 눈을 돌린 거 아니에요. 용인에다 300조 투자. 이러면 반도체 다른 쪽은 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근데 밝아지는 곳이 있죠. 예측하기가 되게 쉬운데 거기가 어디예요? 용인 300조가 제일 쉬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확실하죠. 이쪽 용인 쪽 관련된 금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삼성 들어온다. 근데 이게 주식만 호재죠, 이러는 게 아니라 호재. 부동산도 그렇고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평택에 살고 있으면 삼성이 평택 공장 늘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보증금 잘 안 내려요. 맞아요.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삼성이니까. 네. 삼성이 그 돈 투자하는 게 뭐 한두 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십조 단위를 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후공정에 관심이 있어도 더 확실한 게 생기니까 나 너 안 사고 그냥 원익 IP에서 살래. 너 안 사고 너 테스 살래. 너 안 사고 사이맥스 살래. 너 안 사고 유진테크 살래. 이게 더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해되죠? 네. 더 단적인 예를 해줄까요? 나는 LB 세미콘을 사고 싶은데 갑자기 우리 옆에 우리 방송하고 있잖아요. 옆에 갑자기 송중기 씨가 나온 거야. 옆에 안 돼. 김태희 씨 갑자기 다 오고 뺏기겠네. 또 누구 있어? 유명하거나 인기 BTS 갑자기 옆에 사무실 온 거야. 그러면 아니, 이 그럼- 방송 안 보고 PD 분들 내려가가지고 저거 보러 저희도 가죠. 가야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더 인기가 많으니까. 더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변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눈에 확 띄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얘가 좋아 보이다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더 큰 돈. 용인 300조? 야 빨리 금매 걷어. 야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야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다 걷어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쪽이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은 쪽 자금이 쏠린다고.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LB 세미콘을 사지 말고 반도체 장비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이 쉽게 안 꺾일 겁니다. 그러면은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승부를 보기보다는 네. 그냥 5% 가지고 있는 수준 내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 추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반도체 장비가 위쪽으로 완전 슈팅 만들었을 때 그때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키높이를 맞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시점 자체를 이번 그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라. 예, 반도체 장비가 다 터진 다음에 나중에 후공정으로 한번 이렇게 바톤 터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시길 권장합니다. 다행히 비중이 5%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하나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중요한 자리 무너졌다가 살렸던 자리가 한 8,100원 정도 됩니다. 자, 8,100원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 없는 거예요. 시간 질질 끄게. 손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5%잖아요. 적자나는 기업 아니니까 추가한다고 생각하세요. 13,000원에서 한 5% 사게 되면은 아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량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나중에 한 그 8,000원대 한 후반 정도로 맞추라 이거예요. 8,000원대나 8,000원대 한 중반 정도로. 네. 매도는 한 나중에 한 10,000원 이상에서 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한다? 지금 한다? 아니. 지금은 인기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용인 300조의 인기남이 등장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보통 언제 나오냐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나오고 중형주는 한 5월 달이나 이때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고 그 전에 반도체 장비에서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LB세미콘 대응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회의 시그널은 일단 8,100원의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오랫동안 좀 큰 손실로 좀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힘내셔서 그 기회들 꼭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BTS도 없고 김태희도 없지만 김정수 전문가님과 또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즐거운 기운들,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미국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FOMC 결과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 또 새벽에 FOMC 발표 이후에 또 흐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내일의 우리의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젠백스 한번 살펴볼게요. 신강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젠백스가 올 초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꺾여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젠백스에는 뭐 고소라든지 소송에 대한 이슈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재로서 좀 주가를 끌어내릴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2% 넘게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3,81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이면 이 종목 역시 되게 오래전에 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젠백스는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젠백스는 어렵죠, 일단.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판단이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젠백스 하면은 젠백스 자체적인 재료보다는 네. 관계사의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 치료제 때문에 시세가 났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에 보면 요거는 얘네들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관련된 재료가 나왔었을 때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세가 한번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 약간 테마가 붙었던 거죠.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온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전에 그 아두카도맘인가? 요거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야 드디어 이제 치료제 시장이 열리나?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테마로 한번 갔었던 주식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테마였던 거죠. 그 테마가 소멸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테마의 끝은 실적으로 연동되지 않거나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 반등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마가 다시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관련된 테마가 불든지 네. 바이오제약 관련된 중성주의 랠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가격대 정도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무너졌던 자리를 보는 건데요. 요번에 한 16,600원 정도 올라갔었던 자리를 보면 공교롭게도 2022년도 1월 달에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2022년도 1월 25일에 뚝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요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때로 가보면 요때가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지받았었던 자리였던 거죠. 야, 이 자리는 깨지 말고 우리 지켜주자. 그래서 16,000원 자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했었던 자리예요. 요 기간 동안. 우리 요 가격에서는 방어해 주는 거야. 그래서 12월 달도 방어해 주고 중순에도 방어해 주고 1월 달도 방어해 주고 방어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유, 여기서 배신을 해 버렸네. 뚝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요 가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 자리가 돼 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재료가 없는 한. 그러면 젠백스가 언제 시세가 날까라고 물어보면 위쪽으로 16,500원 자리를 넘어섰을 때 밑에서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오랫동안 저항했었던 가격대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젠백스는 아래쪽에서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호가 없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고 위쪽으로 살아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16,500원 돌파했었을 때 거래량이 붙느냐 여부가 결정한다. 그거 외에는 알 수 없다. 요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다.
그렇구나. 네. 젠백스입니다. 반등과 회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측하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테마의 바람도 이제는 좀 불지 않고 있고 또 이 젠백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힘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당장 대응 전략을 체크하기보다는 이 시그널을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조언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거래량과 함께 16,500원을 돌파하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한번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젠백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에 대한 수익들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의 본질적인 부분들,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루온입니다. 김수현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85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이루온은 오늘 떨어졌네요. 3.69% 하락이었고요. 2,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짧게 보면 최근에는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고 길게 보면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네요. 이루온은 어떤 종목이에요? 테마죠, 이것도. 이것도 테마예요. 애플페이.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 오늘 맞죠? 오늘 시작됐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어제인가? 근데 아마 이쯤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어제 네네. 오늘 아마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네. 네. 그럼 요거는 긍정적인 테마나 이슈가 되지 못했나요? 이루온의 주가에? 테마로 묶이기는 했는데 네. 인기남한테 인기를 다 빼앗긴 거죠. 한국 정부 통신한테 인기를 다 빼앗긴 거죠. 아, 그래요? 같은 애플페이 관련된 주식 가운데 1호는 지금 밑에서 기는 흐름이 나오는데 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위에서 이제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1호 이런 거죠. 1호니 나 애플페이 관련된 주식이야. 그러니까 잠깐 좀 비켜볼래? 너가? 내가 대장인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BTS가 등장한 거지. 아이고.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죠. 그렇구나. 자,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배터리 가운데 시세가 제일 화려하게 나는 주식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나노 신소재 정도 되겠죠. 네. 대형주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될 거고, 그죠? 근데 배터리가 이런 주식들만 있어요? 엄청 많죠. 첨보도 있고 신흥 SEC도 있고 엔캠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종 겁나 많아요. 워낙에 또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네. 주식들이 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배터리가 지금 좋다면서요.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에서 양극재 관련된 섹터들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극재 섹터들이 인기남인 거죠. 송중기 씨인 거예요. BTS인 거예요. 그죠? BTS에 나오는 순간 남자 아이돌이 푹 죽었죠. 근데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뭐 에스파인가? 네. 카리나 씨 있는 데가 에스파 맞습니까? 맞아요. 이런 뉴진스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아이돌을 보면 BTS 정도 레벨 되는 그룹은 없고 좀 상위권에 있는 레벨들이 여러 개 퍼져 있어요. 독보적이지 않다. 그죠? 그 그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 파일을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존할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실력 똑같은 노력을 대비한 거 대비. 근데 남자 아이돌은 쉽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돌 우리 이전에는 남자 아이돌 되게 많았어요. 2AM도 있었고 2PM도 있었고 엑소도 있었고. 근데 방탄소년단 딱 나오면서 상대적인 영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압도당한 거예요. 넘사벽이 돼버린 거지. 문화가 있잖아요. 소프트 파워가 강해.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잖아요. BTS는 그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철학이 있다니까. 나이가 어려도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음악의 메시지가 있어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거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춤을 추는 그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으니까. 이 정신 똑바른 사람들은 잘 안 무너져요. 정신이 이게 삐끗난 사람들은 갑자기 불을 얻게 되면 무너지더라도 마약도 하고 그러거든. 정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딱 튀어나면 빼앗기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이론이 좀 그런 형국이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애플페이 관련된 주식 하는데 명함을 내밀려고 하는데 네. 한국정보통신한테 그냥 다 이렇게 고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저는 만약에 애플페이 관련된 주식을 하려면 이론보다 그냥 대장주를 하셔라가 제 의견입니다. 예,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것 대비 그냥 저는 대장에서 놀자라는 게 제 의견.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은 또 시장에서 뭐 잘 나간다 해도 그 종목들만 잘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하고 이로오는 조금은 뒤로 밀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과 함께 매도 사인을 전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고 우리 대장주로 BTS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누프렉스. 뉴프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650원에 15%입니다. 6,650원에 15%. 수익권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혹시 이거 네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요. 최근에, 네. 옛날에 이걸 사가지고 8,000 얼마에 팔고 다시 또 지금 내려온 것 같아서 그 가격에 잡았거든요. 네.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주가가 그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했고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좀 이게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수익은 보고 있는데 크게 뭐 이걸 목표가를 막 세워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수 전문가님은 방송을 하실 때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뭐 이 단가를 딱딱 가격을 정해서 그 전에는 사지 마라. 네네. 그렇죠. 그걸 강조하셔서 네. 좀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그때 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감사하던 네.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이야기 또 직접 한번 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뉴프렉스는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네, 연결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덕분에 포스코 케미칼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죄송한데 케미칼 제가 옛날에 지금, 몇 달 전에 말씀하실 때 시청자님 목소리가 잘 안 가격을 들려요.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이 단가 오면 사라. 지금 제가 어떤 말씀했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전달받아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전문가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아주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지금 전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전문가님께서 포스코 케미칼 이 가격에 사라라고 말씀해 주신 가격에 시청자님이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을 충분히 또 잘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전문가님 덕분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계시거든요. 가격에 사라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수익 많이 나시고요. 네. 반도체 장비 사셔야 돼요. 이번에 삼성전자고 반도체 장비 사셔야 되고 이번에는 떨어지면 반도체 장비. 사셔야 되고. 네, 제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뉴프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단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메타라는 기업을 알아야 되고 네. 애플이라는 기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뉴프렉스를 가지고서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려면 네. 메타의 투자 방향, 사업 방향과 애플의 사업 방향을 알아야 돼요.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되냐면 XR 쪽, VR 쪽, 이 시장을 키울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화된 제품을 계속 내놓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기업의 프리미엄이 결정이 되거든요. 돈은 우리가 연성회로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휘는 거 있어요. PCB 가운데. 거기서 돈을 벌지만 이 주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꿈을 키울 수 있는 거는 XR이나 VR 기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기기가 나오면 이게 뭐요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가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구체화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뉴프렉스라는 이 기업을 죽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짧게 좀 매매했어도 되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겠지만 지금은 이거 좀 가져가면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5% 선 정도 되는 비중이라면 제가 어떤 의견을 좀 드리냐면 시가총액 한 1,700억 정도 되니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은 안 파는 거예요. 절반은 결혼을 하는 거지. 애플이나 그 메타에서 XR이나 VR 요 기기가 나온 게 히트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칠 때까지 지금 배터리가 막 위쪽으로 피크 치는 것처럼 XR이나 VR 관련된 뉴스로 다 도배될 때까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기업이니까 실력도 있고 절반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프로포즈도 하시고 이 기업한테 절반 물량이 돼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서 약간 물량 조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병행하시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중간에 좀 비중 관리 어떻게 하려면 이제 가격대가 좀 중요한데요.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한테 장대음은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격대가 첫 번째로 한 7,800원대라는 가격대가 하나 있어요. 요 가격대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죽다 살아난 자리가 있어요. 죽다 살아났던 자리를 보면은 얼마 정도에 있었냐면은 요게 한 6,200원 선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6,200원이라는 가격대가 2022년도 4월 달에서 5월 달에 형성됐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지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한 6,200원이 깨지면 다시 살 생각을 하는 거고, 한 7,800원 정도가 오게 되면은 일부 회수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반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기업하고. 절반은 안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파냐면은 XR이나 VR 난리 날 때까지. 뉴스에 도배될 때까지. 메타하고 애플 정도면은 마켓 영향이 좀 있어요. 그 기업이 어떤 제품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파는 거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수익 병행과 이게 물량을 다시 늘린 걸 기준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200원이 깨지면 다시 매수할 생각. 그 7,800원이 오면 한 절반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관리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뉴프렉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VR, XR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면 이 뉴프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점점 더 위쪽으로 대세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적인 라인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도 챙겨가시고 또 비중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6,200원 아래에서 매수이고요. 7,800원 근처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꽃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69,00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세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유 의견이고, 네. 조정 나면 더 추가해도 된다라는 의견이고, 상한가 가더라도 팔지 말자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시밀러를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판매하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마진을 높일 수 있느냐. 똑같은 그렇죠, 제품을 그렇죠. 팔더라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직판이 유리하잖아요. 그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느냐. 중동 갑니다, 중동.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동 갑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 nem시마가 가네요. 왔느니라. nem시마 SC도 왔느니라. 이제 네. 유플라이마도 이제 가는 거고, 베그젤마도 가는 거고. 중동이여, 오픈 유어 마인드. 이 시밀러를 가지고서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이런 그렇네요, 새로운 중동을. 시장을 지금 개척해서 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을 열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문화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찔러주고 뭐 뉴스에도 이런 게 좀 좀 자주 필요하고 나왔었죠, 우리나라 한때. 그런 게 좀 심하죠. 네,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배짱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회사가 되게 작아도 회사가 센 척 해야 돼. 깡으로 압도해야 돼. 약간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가격 경쟁력과 제품만 좋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CEO가 오케이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물건이 풀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배짱이 필요하지.
정석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밟으면 잘 안 통해요. 그냥 바로 CEO 만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CEO가 단판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서 서정진 회장이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약간 불두저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뚫어 이런 식이에요. 안 돼? 그럼 내가 CEO 만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테마색에서 그때 자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그럼 협박해요. 오늘 12시까지 안 하면 그냥 쪽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무모하지만 문화적인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영토를 확장할 때 되게 중요한 문화입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나가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그 프리미엄을 저는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번에 좀 복귀하면서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의 성격상 공격적입니다.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공매도 세력하고도 싸웠거든요. 보통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길 때까지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극과 극이 아니지. 안티 세력과 그렇겠죠. 팬층과. 네. 대신 근데 이게 뭐에 좋냐면 마켓을 뚫는데 되게 큰 시너지 효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싼 가격과 만났었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팔아야 되는 시점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을 때 샀다가 그게 좀 좋아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제 기대감 커졌을 때. 지금 셀트리온 그룹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기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강남 아파트는. 그러다가 좋아질 때 파는 겁니다. 좋아질 때. 반도체도 불황기 때 사는 거예요. 배터리도 신저가 때 사는 거고. 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 가도 팔지 말고 나중에 상황 보고 나서 천천히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약간의 확장성을 가져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또 중동시장 진출이라는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보유 의견 드렸고 계속해서 좀 주가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진단이었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재밌게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